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영화 나이브스 아웃의 속편이 최근 공개가 됐죠. 저는 결말을 수수께끼로 풀지 않고 인물들의 심정 변화로 이끄는 게 참 게으른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재밌는 작품이죠. 아마 전편이 워낙에 좋아서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카메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초반에 뜬금없이 요요마가 나오길래 그 뒤로 카메오를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우리에게 조토끼로 유명한 조셉 고든 레빗이 안 나왔는데 이상하게 크레딧에 이름이 있네요. 찾아봤더니 영화 속에 그 정시가 될 때마다 울리는 둥 소리가 조셉 고든 레빗의 목소리라고 하네요. 이미 보신 분들이라도 카메오 찾는 재미로 다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영화로 풍요로운 연말 채워보시길 바랄게요. 12월 27일 화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레디오헤드의 나이브스 아웃 듣고 왔습니다. 김재훈님이 맨날 다시 듣기로 듣다가 생방으로 듣고 계시다고 전해주셨고요. 김시영님은 인생에 나는 까메올까요? 주인공일까요? 보내주셨네요. 그거야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내가 믿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또 막무가내로 주인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너무 또 아나무 인격으로 구는 경우도 많아서 결국 자기 마음 다스리기에 달려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장미선님께서 옹디 오늘은 둘째 현서가 어린이집 방학을 해서 회사 휴가를 내고 현서랑 집콕 중입니다. 6살 때부터 현서가 옹디 삼촌 라디오를 들었는데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네요. 내일은 예비 소집일이라 학교 간다고 마냥 신나하고 있습니다. 옹디 삼촌이 현서 초등학교 잘 다니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우리 현서 많이 설렐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친하게 많이 어울려서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면서 학교 다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윤형아님, 이상희님, 홍민표님, 한가연님, 김경민님, 권희진님, 한현숙님, 김민주님, 안미연님, 백선진님 외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세요. 이름 다 못 불러드려 죄송하고요.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엔딩송도 함께 추천받고 있죠. 광고 듣고 뉴스를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조금 기온이 올라갔는데 네. 이 대기가 많이 안 좋네요. 맞아요. 이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기온도 지금이야 좀 따뜻하지만 또 더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모레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준으로는 영하 8도 등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예. 아유 좀 따뜻해졌는데 이러면서 방심할 때 또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알뜰폰 시장에 맥이 등장입니다. 맥이? 맥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흐리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예. 맥이가 등장을 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알뜰폰 이용자가 무려 1246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거 뭐 누가 쓰겠어 혜택 뭐 괜찮나 싶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사용하시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현명한 소비자분들이시죠. 맞아요. 예. 근데 또 최근에는 알뜰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좀 생겨서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뭐 이제 아까 1246만 명? 네. 참
많이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어요. 예. 처음에는 조금 더디게 느는 것 같았는데 1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달성을 한 거고요. 지난 2019년 말에는 775만 명 정도였습니다. 무려 한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61%나 이제 증가를 한 건데요. 예. 근데 이게 단순하게 가입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이 만족도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지금 기준으로는 이 3사라고 하죠, 보통은. 메인 통신사 통신 3사에 비해서 더 높은 만족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가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알뜰폰 고객의 평균 체감 만족률은 62%인데요. 예. 통신 3사가 54%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통신 3사 소비자 만족률이 54%나 돼요? 네. 오, 이게 더 놀라운데 나는 이 소식이.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 매기가 무슨 의미죠? 그러면은 지각 변동? 네. 그러니까 일단 매기는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예. 조금 뒤로 미루고요. 우리가 지각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예, 보통은 알뜰폰이라고 하면은 이 메인 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린다라는 거는 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연히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그러겠죠. 이 대가를 받아요. 이걸 우리가 정식 명칭으로는 도매 대가라고 하는데요. 당연한 이치지만 이 도매 대가를 적게 지불을 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에서는 이 요금제 가격도 낮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종량제와 수익 배분 방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예, 종량제는 주로 3G 요금제에 그리고 수익 배분제는 LTE와 5G 요금에 보통 적용이 됩니다. 근데 사실 조금씩 다 낮춰져가지고 그러면은 확실히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된 거네? 예. 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발표를 보면은 알뜰폰 사업자들한테 뭐 예를 들어 데이터, 단문 메시지, 그리고 음성 메시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가격대를 좀 낮춰줘서 그럼 도매 대가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요금제가 낮춰질 것 같았지만 예. 정작 알뜰폰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나 이 11GB 구간은 아예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아닌 이유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알뜰폰 쓰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게 3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 바로 11GB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도매 대가를 낮춰주지 않았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정작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에서 낮춰주면 뭐하냐. 많이 이용하는 데서 낮춰줘야 우리도 요금제를 내릴 것이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비슷한 요금제가 이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월 데이터 11기가? 네. 그건 얼마예요 지금 알뜰폰이? 이제 도매 대가 기준으로 50%가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한 3만 원대 중반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싸네. 네, 그래 물론 3사에 비해서는 싸지만 예. 더 낮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요 11GB 구간은 포함이 되지 않아가지고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통신 3사에 비하면 뭐. 물론 그렇죠. 당시에 그 단통법 당시에 이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지금 그 레전설이 된 유명한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방통위의 직원 한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게 좀 차차 시장에 적용이 돼서 다들 적응을 하고 자연스럽게 통신사들의 수입이 들게 되면은 분명히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기필코 반드시 내려갈 것이다. 했는데 영원히 이 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3배 올랐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영원히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의미도 없는 4G, 5G 계속 나오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믿을 수 없는 가격을 우리가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매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업계에서도 이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K은행을 비롯해서 T은행도 이렇게 서비스에 이미 뛰어든 은행도 있고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은행도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새로운 기업체,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래서 가격대가 더 내려가는 게 아닐까 기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기존의 알뜰폰 시장의 업체들은 이렇게 금융기관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을 하면은 우리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의견이 좀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이 통신업체 관련해서는 뭐 쉬운 규제 이게 쉽게 정부 측에서도 뭐 규제를 하기가 어렵고 그쵸.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KT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나라 무궁화 이송을
무단으로 팔아먹고도 큰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네. 예, 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영화관 음식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입니다. 네, 며칠간 영화관 음식으로 인터넷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영화관에 회를 가져와서 먹는 남성을 목격했다라는 사연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요.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회, 회요? 로우 피쉬. 오, 초장이랑 같이. 극장에서? 네. 오. 네, 그래서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한 영화 커뮤니티에 저는 이번에 최악의 관크를 경험했습니다. 관큰 또 뭐예요? 이 관크가 관객 플러스 크리티컬이에요. 아, 그 네. 병크랑 비슷한 거구나. 비슷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한 관객이 비매너 행위를 해가지고 다른 관객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고 몰입을 방해하는 뭐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 관람객이 이 회와 초장을 가져온 이 사람 때문에 나 포함 많은 사람들이 몰입을 할 수가 없었다. 특히나 이 글을 올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이제 극장이 조금 고급화된 그런 극장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무려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이 고급 극장으로 온 거였는데 심지어 일부러 새벽 시간대를 선택을 한 거였대요. 예. 근데 이 회와 초장 가져온 사람 때문에 난 너무 방해를 받았다. 뭐 이 억울함을 대체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되느냐. 이거 화를 이제 커뮤니티에 풀어낸 건데요. 예. 이 사실 이 글 쓴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남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좀 눈치를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 외부 음식물 섭취 멈추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초고추장 초장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다라고 일단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아우 뭐 영화관에서 자체적으로 잡채밥도 파는데 뭘 못 먹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일부 음식은 분명히 좀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네요. 애초에 회를 챙겨간 사람이 말린다고 듣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미 극장에서 별걸 다 팔고 있는데 그렇죠. 무슨 명목으로 막을 것인가. 정말 많은 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삼첩반상 차려놓고 먹고 맞아요. 있는데 안 가면 돼. 극장 안 가. 안 가 그냥 편하게 딴 데서 뭐지 뭐 극장에서 냄새 맡아가면서 그걸 보고 있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음식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영화관 내의 외부 음식 자체는 반입이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에 이런 제한을 불합리하다라고 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이게 풀어진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음식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한이 법적으로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6시부터 나와서 방송하셨는데 네. 목소리가 여전히 카랑카랑하고 예쁘십니다. 이 6시 방송이면은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집에 갔다 왔어요. 집에 갔어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오전에 서희 PD가 우리가 함께했던 예. 서희 PD가 그러면 5시간 여기 근처에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야죠. 아이고. 집에 갔다 왔어요. 고생했어요. 오늘 그래서 퀴즈가 어디서 나오나요? 퀴즈는요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웅디가 그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셨던 그것입니다. 무슨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에요.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부 관객이 비매너 행위로 다른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는 것 무엇이라고 할까요? 관객과 크리티컬의 합성어입니다. 1번 비매너, 2번 헐크, 3번 관크. 헐크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임상아의 뮤지컬 리아의 개성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관크였죠. 선정답자 오정진, 홍순자님 두 분께 스파게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1571 쓰시는 분 그리고 김정재, 민희홍님 이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노탁석의 맛맛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 웅디를 위한 맛집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주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른 서둘러서 세 분 만나봐야겠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입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2022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행계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탁재영 PD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언어 위의 천재, 오늘 학기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 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의 추바카, 추방할까?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벌집 둘째 아들 이유석입니다. 재벌집의 포스. 그 제목은 뭐하러 말씀하셔가지고 네, 둘째 예. 아들이라고. 식사 시간에 안 그래도 좀 다들 화나실 것 같은데, 예. 다들 억지로 잊으셨을 텐데 왜 그 제목을? 그게 없이. 끝났습니까? 끝나는데 이제 그 결말이 좀 그렇구나. 예, 많이 제가 못 그랬습니다. 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외투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때가 됐습니다. 날씨가 영하로 3일 이상 지속돼야 또 입고 다닐 제가 명분이 생겨요. 또 오늘 그 잭슨 장갑을 또 끼고 오셨네요. 잭슨 장갑까지. 이거는 네네. 추워서. 네네. 근데 잭슨- 이 외투는 그 입으실 때마다 부피가 3분의 1씩 감소하기 때문에 털이 많이 빠져서 엄청 빠져. 엄청 빠져. 많이 입으면 안 주인이나 옷이나 털 빠지는 거는 네, 그래서 아까 그 소장님이 입장하시자마자 웅디의 멘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패딩 저 옷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요. 네, 털 묻는다. 예. 정말 어쩜 그렇게 입고 다니까. 대단합니다. 버스 안에서 누가 저를 찍는 거를 오늘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입고 버스 타고 오셨어요? 그럼요. 그렇군요. 원래 리무진이 어울리는데 역시 대단합니다. 강수민님께서 야 이우성님 패션에도 벽이 있네요. 완벽. 북극에서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라고. 근데 그 정말 방한 기능이 있습니까? 진짜 따뜻해요. 이게 보통 안에는 반팔만 입어도 될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껴입으셨어요? 안에 깔깔이까지 입으셨는데? 주머니 넣고 다니는 게 많아요. 2895 쓰시는 분께서 노탁서 가는 날이네요. 탁 PD님이 추천해주신 송파 육전 냉면 먹었고 네, 드셔보셨군요. 노 작가님의 따뜻한 노포 사랑을 본받으면서 지냈던 한 해였습니다. 모두 감사 인사드리고요. 세 분 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빠졌네. 세 분 더 건강하라고 네. 덕담하셨잖아요. 네. 덤으로. 김미리님께서 오늘 옹디 특집이라고요? 과연 맛집 소개를 듣고 옹디가 얼마나 만족하고 강렬한 리액션을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죠. 그렇습니다. 예, 저를 만족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를 위한 옹디를 위한 맛집이라는 주제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작년에 지난해. 그 저를 데려가고 싶은 인생 식당 이거 그렇습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같다고 볼 수 있고 해마다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이 예. 주제를 계속할 겁니다. 저희 코너가 살아남는 다면 예.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올 한 해 정말 수고를 많이 한 우리 그 허지웅 작가 아이고. 웅디를 위한 저희 추천 식당이 되겠고요. 아이고. 오늘은 뭐 대놓고 용비어 청가가 아니라 웅비어 청가를 한번 불러보겠다. 아이고. 네, 이런 마음가짐이 있고 아마도 돼지고기의 대공습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상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역시 고기는 돼지고기죠. 한 돈만 신났어요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게 아니고요. TMI 역사는 없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그냥 맛집 소개하러 몰아가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제가 그 허지웅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것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나 그거 해줄 줄 알았어. 진짜 허지웅 그의 입맛은 왜 이렇게 일관되게 속 좁을까 그런 걸 해줄 줄 알았는데 내년 정도에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옹디를 위한 맛집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할 거고요. 정확한 식당 이름 말씀 방송 중에는 못 드리지만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노탁석의 맛맛 게시판이나 또 허지웅 쇼 인별그램에 바로바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호명 그리고 위치 궁금하신 분들 확인해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부산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시옷집인데요. 상당히 그 TMI 없이 바로 식당 소개로 들어가니까 뭔가 좀 더 간결하고 깔끔하고 깔끔해요. 네, 그런 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집은요. 간판부터 일단 마음에 쏙 들어. 기가 막힙니다. 메뉴가 단출해 옹디. 예. 삼겹살 그리고 돼지고기 찌개, 돼지고기 볶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만큼 전문화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최고다. 그 집중과 선택에 빼어나는 그런 식당이 되겠고요. 일단 반찬으로는 뭐 가짓수 많을 필요가 없죠. 본 메뉴가 맛이 있으면. 근데 저 별것 없어 보이는 콩나물 무침이 모르겠어요. 이 집은 또 왜 이렇게 맛있는 거지? 간을 잘 잡으셨겠죠. 네. 열무김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삼겹살이요. 암퇴지 생삼겹입니다. 암퇴지 예. 생삼겹. 그래서 우리 돼지고기 전문가인 음. 소장님 왜 암퇴지가 더 맛있습니까? 암퇴지가 기본적으로 육질이 부드럽고요. 예, 지방 자체의 수분율이 지방이 수태지 많이 두꺼워요. 어허. 예, 그래서 지방 자체가 좀 덜 두껍고 그다음에 그 안에 수분율도 좀 낮아서 예,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비계 맛이 좋은. 예. 같은 지방인데도 암퇴지의 지방이 더 맛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코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저희 세 명의 즉석 이런 콜라보레이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빛나는 그런 코너가 아닌가 싶고요. 이거 그래서 갑자기.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암퇴지라서 더 맛있는 지점이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생삼겹이라는 거. 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보드랍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잘 익죠. 확실히 네. 냉동 삼겹이 맛이 덜한가요?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건 뭐 꼭 그렇진 않은데. 호불호가 따로 있는데요. 네. 냉동 삼겹살은 얇게 자르잖아요. 예, 미리 잘라져서 나오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기름기가 앞뒤로 쏙 빠져요. 그래서 오히려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냉삼처럼 바삭하게 튀겨지는 그렇지. 그런 맛을 좋아하시죠. 맞아요. 아예 다른 장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냉삼은. 맞아요. 네. 그냥 장르 어디 뭐 자체가. 레이를 베이컨이랑 가리는 게 아니니까. 요즘은 그리고 냉동하는 기술도 너무 좋아져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이제 급속 냉동했다가 맞습니다. 해동을 하게 되면은 네. 뭐 그렇게 많이 육질이 많이 상하지 않는 그렇죠. 선에서.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보시는 이 암퇴지 생삼겹이 불판에 올라가 있는 이 모습이 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 형태를 띠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륜기 같아요. 하늘 높이 손을 별. 그렇죠. 그리고 두께감도 적당하고요. 예. 그리고 돼지 비계 함유량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웅디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살코기로만 빽빽하게 채워진 조각을 좋아하지 싫어요. 않습니다. 싫어요. 저는 그렇죠. 비계 많아야 돼요. 그렇죠. 예. 비계가 주는 그 부드러움과 그다음에 그 잘 넘어가게 해주는 헬퍼로서의 역할이 아주 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워서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집이 이제 통돼지 볶음이랑 통돼지찌개가 있어요. 아, 둘 네, 다 너무 기대된다. 1인분에 8,500원인데 볶음과 찌개는 아무래도 국물의 차이가 있겠죠. 볶음은 짜그리 쪽이 좀 더 가깝고 찌개는 조금 더 국물의 함유량이 많습니다. 자, 색깔 보십시오. 이미 김치에 그러니까 푹 잘 익은 묵은지의 느낌이 팍팍 확 나요. 확 나죠. 예, 예. 그리고 이미 거의 조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 너무 배고프신 좋아. 분들은 아. 조금만 끓여서 바로 드실 수 있다는 거. 시장하다. 이게 아름다운 것은요. 8,500원인데 김치 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돼지고기의 양도 당연히 섭섭하지가 않고 맛은 기분 좋은 단맛과 칼칼함이 잘 배어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저 이건 계란 앞다리살이네요. 프라이는 정말. 그렇죠. 이거는 네. 반칙이죠, 사실은. 그게- 닭다리살 넣었어요. 전지.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고 8,500원인데 어. 1인분도 주문하실 수가 있고 8,500원에 찌개 주시죠. 라면사리 1인당 반 개 무료로 포함이 되어 있죠. 기본으로? 아이고, 기본으로. 무료로. 그리고 2인분 이상 주문하시면 추가 라면사리도 무료입니다. 게다가 넓은 스테인리스 대접에 흑미밥이 아주 고봉밥처럼 담겨 나오고 예. 우리의 은혜로운 정말 아름다운 대상이 되겠죠. 달걀 프라이가 기본적으로 얹혀져 나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아름답다. 비빔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전문 용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이거는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순서가 되겠죠. 저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밥을 깎아치기 하시면서 드셔도 되고 넉넉하게 국물을 퍼가지고 적셔가면서 저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와 신맛 물씬 나는 아주 감칠맛 폭발하는 김치와 달걀 후라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렴정정으로 김가루까지 뿌려가지고 비벼주면 김가루까지. 이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기 밑반찬으로 나온 나물 반찬도 그냥 반찬한테 통으로 그렇죠. 콩나물 쏟아가지고. 같은 거를 해도 넣어도 되죠. 맞아요. 아,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열무김치 툭툭 네. 툭툭 털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비비듯이 볶듯이 해가지고 드시면은 그 촉촉함과 더불어서 이건 뭐 식욕을 뭐 식욕이 만약에 떨어지신 분들도 여기 가시면 뭐 기적적으로 식욕이 기립하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사장님이 투잡 넣으세요. 투잡을 하고 계세요. 아,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바를 운영하세요. 바요? 이렇게 기역바인데 그 바가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이 저 돼지고기집이 밤 9시에 끝나는데 라스트 오더가 8시쯤 돼요. 사장님이 그거 마무리하시고 옆으로 이제 바로 건너가시고 바 오픈하시거든요. 싱글 몰트 바.
그죠? 거의 뭐 소장님 맞아요? 잘 하시는 곳이에요. 아세요? 네, 여기? 맞아요. 남천동 네. 위스키도 팔고 칵테일도 판매하는 곳이라서 1차, 2차를 그냥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너무 좋은 그런 성지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되겠습니다. 저기 그 최민식네 서장 사는 그 서장 남천동 살제. 같이 목욕탕 갔던 그 네, 서장님이 사우나. 사장님 씨 문자가 왔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네네. 오. 네, 그 남천동 맞습니다. 여기 읽어주세요. 네. 남천동 여기가 너가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늘 서장하고 밥도 먹고 라고. 사우나도 하고 막 다 해서. 죄송한데 문자 보내신 분의 성함을 읽어주셔야죠. 유성민 씨가 보내서 알지? 근데 오늘은 웅디에게 추천하는 식당이니까 네네. 말미에 뭔가 그 웅디의 어떤 웅별 지수 별점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별 5개 중에서. 너무 아름다웠고 네. 너무 좋았고 간판부터 저는 일단 마음에 들었는데 네.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네. 마지막에 네. 이 메뉴가 3가지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육 볶음을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그거는 볶음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드시고 싶으면 통돼지 볶음이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 지나갔어. 살짝 당황했는데. 자, 그러면 네. 100점 만점에 예. 점수 좀 주세요. 그거 숨겨놨다가 뭐에 쓰시려고? 그러니까 그럼 별 5개 중에 5개 중에 네. 4점 드리겠습니다. 만족. 이렇게 까탈스러운 별 4개. 웅디에게 별 4개라는 건 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이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네네네.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제가 좀 그 중간에 눈여겨본 장면이 있었는데 네. 소장님한테 이따 여쭤봐야지 생각했었어요. 그 어떻게 딱 보고 네. 앞다리살인 줄 어떻게 아세요? 전지살이 보통 살코기만 이만큼 있고 뒤에 비계가 딱 붙어 있어요. 비계가 이렇게 정말 무슨 그림처럼 딱 이렇게 붙어 있죠. 그게 바로 전지살이에요. 앞다리. 어깨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속- 뒷다리살은 족발 그렇게 안 밑에까지. 생겼어요? 네. 뒷다리살은 그렇게 안 생겼어요? 뒷다리살은 거의 비계만 아주 두껍게 아예 떼내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네네. 그리고 거의 살코기만 있기 때문에 이건 되도록 얇게 썰거나 점여서 저걸로만 있습니다. 탕수육 같은 데는. 제가 장조림도 쓰고. 왜냐면 우리 방송은 늘 정확해야 되니까 예. 이 통돼지찌개 들어가는 게 전지인지 아니면 삼겹살 부위인지는 제가 지금 생방송 중이잖아요. 현재 그 통신원 특파원에게 바로 부산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우리 코너 도중에 정확히 다시 한번 우리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팅하자. 난 삼겹살은 아닌 것 같아. 아까 봤을 때 전지다. 삼겹살은 아니 아니었어요. 앞다리살이 오히려 저렇게 김치찌개는 더 어울려요. 어울리긴 하지. 깊은 목살- 맛이 있습니다. 목살이라긴 비계가 많았고. 어쨌든 팩트는 중요한 것이니까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오늘 이 특집 이 정의 오시길 참 잘했다.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맛집이었고 우리 2분짜리로 골라서 해주세요. 네네. 예. 저는 그럼 바로 대구로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에서 경부선으로 올라가다 보면 대구가 이제 보면 이제 돼지불고기가 유명한 돼지불고기. 간장 양념에 돼지불고기가 유명한데 맛있지. 칠성시장 안에 디귿집이라고 있습니다. 디귿집은 아주 그냥 아예 간장 불고기 불고기만 하는 집이에요. 아우 좋아. 칠성시장 큰 시장인가요? 그죠. 서문시장이 더 크긴 하지만 예. 칠성시장도 굉장한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재래시장이죠. 맞아요. 돼지 간장 불고기. 돼지고기 간장 불고기인데 맛있겠다. 일단 초벌을 연탄에다가 해옵니다. 오케이. 소주에다 넣어가지고. 예. 너무 그래가지고 좋아. 초벌을 바싹 겉바속촉으로 얇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간장 양념이라고 그냥 짭조름하고 풍미만 좋을 것 같아요. 간장을 태운 그 향이 있죠. 그것만 날 것 같지만 돼지 기름과 어울리고 또 간장 양념이 살짝 대구답게 살짝 매콤합니다. 살짝 이거는 좀 매콤하고. 매콤해야죠. 대구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붉은 음식, 매운 음식 매운 먹고 음식 좋아하니까. 그런 스파이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돌발 퀴즈였는데 아깝다. 그래서 이 돼지 고기의 부위도 굉장히 좋고요. 전지살을 쓰는데 여기도 두께감도 굉장히 어울리고요. 네, 그리고 곁들이는 이 그 반찬들 예를 들면 청양고추를 채 썬 거, 그다음에 이제 쌈, 깻잎쌈, 그다음에 마늘 올려가지고 한 쌈 딱 드시면 밥도둑이 따로 없고요. 이거는 흰밥들이 피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흰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도둑 중에 궤도루팡쯤 궤도루팡이 되는데 진짜. 근데 진짜 가끔씩 그 고추장 제육볶음보다 네네. 간장 제육볶음이 너무 그렇죠. 맞아. 내 몸이 바랄 때가 있어요. 간장이 돼지 기름과 만난 상태에서 연탄불에 살짝 최고지. 그을는 그 풍미가 일단 문을 열고 딱 치명적이야. 들어가면 샤시 문인데 딱 들어가면
이게 풍미가 딱 어떻게 그 한치가. 기름 고스때 나오는 거 네네. 그거가. 그리고 이 돼지고기라는 한 점 집어 딱 들어보면 이 비계 부분이 탁 떨립니다. 잠깐. 네. 제가 이 집을 서둘러 마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3부에서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우리 김진우님이 칠성시장 또 보충 설명해 주셨어요. 두 번째 큰 시장이라고 대구에서. 네네. 자, 오늘 제육볶음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음식이고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음식 1, 2, 죄송한데 3, 좀 4, 전에 5위를 고르러 간다 그러면은 웅디를 위한 식당이지 예. 특정한 어떤 음식 맛있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아,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는 얘기했어? 계속 그 음식이 있는 그거 거죠. 정말 그래? 있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닌데. 어지간히 해 정말. 아무튼 정말 일편단심 정말. 자, 돌발 퀴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요리입니다. 1위도 2위도 3위도 4위도 5위도 오직 이 요리. 이 음식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샐러드, 2번 선식, 3번 제육볶음. 힌트. 이 음식이 사실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돼지고기를 다 수출하다가 전량 일본에 많이 수출했죠. 뭐 돈가스 같은 걸로. 그러다가 87년 정도에 많이 내수 수급이 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제6공화국 정도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6공화국부터 인기를 끈 이 음식이 전 서민들의 어떤 점심을 야, 책임지고 스파이시 좋았는데. 스파이시가 너무 그러니까 강했어. 너무 아까 그 강했어. 대구 스파이시가 진짜 최고였는데. 제육 저기 공화국의 버금가는 제육의 버금가는 그만하세요. 또 웅디에게는 그 우주를 구성하는 제5 원소 이외에 네. 제6 원소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이것도 괜찮다.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받아먹기. 그리고 사실관계가 다르잖아. 80년 되면 제5공화국이지. 87년부터 제육 87년 이전이라고 그랬잖아. 제육공화국. 아까 제육볶음 시작된 게. 아니 그때까지는 전량 수출하다가 근데 어쨌든 오늘은 스파이시 예승.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6 원소로 가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은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일기예보의 좋아 김광진의 솔베이비지의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허지용 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석의 만마수로 함께하고 있죠.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유석 소장 세 분 모시고 웅디를 위한 맛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맛집 기가 막힌 데 갔었고요. 두 번째 맛집 우리 그 대구의 칠성시장. 네네 디귿 식당 안에 있는 디귿 식당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끊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부터 다시 듣겠습니다. 일단은 이 집은 밥으로도 좋은데 밥과 함께 곁들인 반주로 최적화된 데죠. 네. 그리고 혼자도 팝니다. 혼자 오셔도. 그래서 누구나 지나가다가 뭐 상인분들도 많이 가시고 일부러 이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도 많을 정도로 예. 대구가 원래 간장 양념에 불고기가 유명한 돼지 불고기가 유명한 곳인데 그렇구만. 북성로에 가도 똑같은 메뉴가 있어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렇지. 맞아요. 공통점은 맞아요. 점인 돼지살을 앞다리살을 간장 양념에 연탄불로 구워낸다는 거. 여기도 전지살이군요. 그 똑같은 간장 그 제육이라도 네네. 어떤 데는 불맛이 좀 더 강하고 네. 어떤 데는 조금 더 달짝지근한 맛이 강하고. 대구는 불맛을 하기 위해서 다 석쇠에다 굽습니다. 그럼 불맛이 좀 더 강조된 느낌이라고 네네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식탁 위에서 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접시에 담아서.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맞아요. 식어서. 자 이러면 이제 또 웅디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별 5개 만점이고요. 별 반 개도 됩니다. 네네. 너무 맛있겠는데. 네네. 왜 반개를 종용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4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4개를 받았었는데요. 4점 별 4개. 자. 네. 우리 별 4개 드리겠습니다. 공동 1등. 네. 공동 1등. 그리고 말씀 계속 하시는데 그 중간에 약간 잘려서 그래요. 장갑이 이제 계속 바짝바짝 하잖아요. 네네. 그 이게 고기 드실 때 네. 그 비닐 장갑 있잖아요. 비닐 장갑 같은 걸 계속. 굴비 찢을 때. 근데 이게 좋은 게 긁을 때 좋아요.
각질 제거, 네. 각질 제거 기능이 있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 무슨 우리 김주연님께서 군 제대한 아들과 막년회 겸 신년 계획 겸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경이랑 안동을 가려고 하는데요.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 처음 가보는 동네인데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어요. 꼭 추천해 주세요 하셨어요. 네, 우리 웅냥이 여러분들을 위한 즉석 민원 해결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 문경과 안동의 식당 여러 곳을 우리 은채 작가한테 보내놨거든요. 김주현 님도 고릴라를 이용해서 아니 고릴라 이용하면 안 되는구나. 문자. 그렇지. 샵 1035인가 여기가? 그렇죠. 허지웅 쇼 홈페이지와 인별그램에도 올려주시겠다고. 거기 올려도 되나?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경에서 고기를 드시고 싶다고 하면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에 있는 디귿집 돼지고기 소고기를 다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경 점천동에 굉장히 오래된 이응 중국 식당이 있습니다. 중국집 제가 먹었던 건 참고로 탕수육과 하얀 야끼 우동, 볶음 우동이 되겠죠. 그리고 SBS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그 니은 제거가 있어요. 찹쌀떡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게 또 문경 그 산북면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경에서 리을 산북면에 리을 제과점이 있는데 그거 기억나세요? 옛날은 과자를 저울에 달아가지고 팔았었잖아. 네네 근달아서 말았죠. 그 집이 아직 있어. 그런 집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옛날 과자집.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질문 보내주신 김주현님께서는 문자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단문으로 이거를 맞아요.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이 집은 방금 추천해주신 이 집은 또 허징씨 홈페이지 또 인별그램에 저희가 추가로 해서 코너 끝나자마자 올려놓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네. 이번에는 박재영 PD님의 네. 제육볶음 맛집이다. 아니다. 웅디를 위한 맛집 네.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요거 별점 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지금까지 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작가님한테 아이템 드릴 때도 이거 당연히 했겠지로 밀어놓고 있었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을 위한 치트키로 진짜 아주 딱입니다. 여기가 마곡동에 있는 디귿 식당인데요. 좀 특이한 게 여기가 보통 그 주방장 그 추천 식당 네네. 주방장에게 다 맡기는 그렇지. 주방장의 오 맡겨세 하는 식당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그런 식당들이 대체로 뭐 보면 이제 뭐 양식 코스라든가 맞죠. 아니면 그 초밥. 해산물 코스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돼지고기 오 맡겨세 식당입니다. 돼지고기 한 길로 그냥 나한테 다 맡겨라. 돼지고기 라고 해주는. 만들어. 네네네. 야 진짜 오늘 돼지고기 그래서 일단 판이구나. 우리 웅디가 정말 그러니까. 그 어떤 신념의 돈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네네네. 최고지. 네,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일단 옆에 냉장고가 쫙 있고요. 거기에 숙성 중인 돼지고기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벌써 그것만 딱 보더라도 고기 다루는 거에도 일단 진심인 곳이구나. 그렇지. 안도감이 쫙 들고. 그래서 일단 앉으면 여기가 이제 그런 코스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심은 이제 1시간 동안 6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6,000. 저녁은 90분 동안 10가지가 나오는데 48,000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 가격이 너무 착해요. 너무 좋은데. 네. 그러면서 1인당 뭐 저녁의 경우에는 나중에 먹다 보면 한 680g 먹고 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까지 1kg가 늘어서 가네요. 물리적으로. 그래가지고 딱 일단 앉으면은 요리를 하기 전에 오늘 쓸 돼지고기들을 한 플레이트에다가 아주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팻말까지 다 달아가지고 오늘 쓸 고기입니다 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재료에 자신이 있으니까. 재료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일단 한번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가오픈 기간에 가봤거든요. 지금 제가 그러면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메뉴가 지금 하는 메뉴랑 조금 달라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제철 재료들을 좀 더 많이 써가지고 메뉴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과 또 다른 메뉴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가셔서 보시면 메뉴가 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먹은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전체가 나오겠죠. 전체는 이제 본 요리 시작되기 전에 한 잔 하면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주거리 위주입니다. 그래가지고 호두와 꽃감을 그 돌돌 마른 거 있잖아요. 맛있지. 거기에다가 크림 치즈를 올려. 맛있어. 그런 잘 식으로 붙어, 이게 잘 붙어. 킥을 하나 줘요. 그런 식으로. 이거 그게 아는 있고, 맛이야. 그러니까 요게 요런 게 이제 딱 하나씩 딱 나오는 거예요. 딱 그 한 점씩 한 맛볼 수 점씩. 있게. 좋아. 그다음에 이제 브리치즈인데 여기도
된장에다가 치즈를 박아서 숙성을 시켰어. 아. 치즈에 된장 맛이 쫙 된장박이. 들어갔어. 그럼 무슨 맛이요? 숙성 더하기 숙성이네. 숙성 더하기 숙성이지. 감칠맛 더하기 감칠맛. 예, 그리고 참 다랑어를 다져서 그래서 대하 새우장 안에 넣은 그런 안주가 또 있습니다. 어이구. 이 집 왜 이래? 그리고 괜찮네. 표고버섯 튀김. 요 이상 말씀드린 요게 이제 한 접시예요. 지금 요게 지금 벌써 4가지가 간 게 아닙니다. 모든 플레이트. 모든 플레이트. 좋다. 전체 한 접시. 요걸 먹으면서 뭐 술 한 잔 간단히 시켜놓고 술도 라인업이 되게 좋아요. 뭐 와인도 있고 뭐 위스키도 있고 이런데 요걸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발효 숙성한 산돼지 안심구이와 트러플 우니 캐비어 가리비 및 관자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접시죠. 네네네. 이것도 한 접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한 접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 발효 숙성한 산돼지 안심구이와 트러플 우니 캐비어 가리비 관자. 놀라운데. 관자의 감칠맛과 그다음에 발효 숙성한 산돼지 안심구이의 감칠맛이 만나서 빅뱅을 일으키죠. 네. 관자가 놀이를 하는 거죠. 아이고. 그다음에- 이 여기가 지금 제 사진을 쭉 보고 있는데 네. 양이 좀 작지 않나 지금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두 번째 접시에서 갑자기 양이 좀 느네요. 근데 이게 10번이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아, 이게 끝까지 10번이나. 달려야 됩니다. 엄청 많은 거야. 네, 그래서 유황 먹여 키운 돼지 등갈비 싱글 몰트 찜에 고추장 소스와 동충하초를 곁들인 게 다음으로 나옵니다. 아이고. 야. 그러니까 그냥 등갈비가 아니라 어? 유황 먹여 키운 돼지의 등갈비를 싱글 몰트 위스키를 가지고 쪘어. 이거의 풍미와 부드러움이란 여기 지금 뼈에 붙어 있는 고기인데 그냥 입안에 넣으면 뼈만 쏙 나옵니다. 아, 그러겠죠. 너무 부드럽고요. 어. 자, 이게 급한 이제 뒤에도 이제 많으니까 그렇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김치 하는 날 먹는 제주 돼지 항정살 돈배고기와 단새우 김치쌈. 항정살 좋아. 삶은 거. 항정살 항정살이 그냥 윤기가 찰한 게 항정살 항정살의 최고지. 감과 눈 맞는 소리가 나요. 좋은 맞아요. 한정 사각사각 거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아요. 모서리살이라고도 부르는데. 근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요 코스가 또 가을 겨울 시즌을 맞아가지고 통영에서 올라온 최고급 굴과 제주 돼지 오겹살 그리고 전라도 묵은지와 함께 즐기는 보석 삼겹살 삼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메뉴가 약간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코스가 이런 데는 이제 시즌에 맞춰서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먹은 그 항정살의 기억은 지금 저만 가지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먹고 나면은 이제 슬슬 좀 탄수화물이 땡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전복찜과 개우 소스를 이용한 어란 메밀국수가 나왔었는데 어란국수.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요것도 듀록 흑돼지 삼겹부위를 이용한 일본풍 파스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게 일본풍의 그런 약간 마제 소바 같은 느낌인데 면을 파스타 면으로 했고 거기다가 이제 듀록 흑돼지 삼겹살을 이제 가니쉬로 낸 거죠. 좋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정말 감동이었는데 돼지 오돌뼈를 다진 후 잘 버무려 숯불에 구운 완자가 나왔어요. 오돌뼈야. 이게 일본어로 치쿠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게 원래 있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원래 닭고기 유명해요. 갖고 많이 쓰는데 돼지고기 그냥 닭고기 그 보통 그 꼬치 구이집에 항상 있는 메뉴. 근데 그거를 돼지고기 오돌뼈로 만들었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야. 근데 이제 오돌뼈 그러면 이제 오도독 씹히는 맛이 있는 건데 엄청 잘 다져가지고 그런 씹히는 맛보다는 되게 부드럽게 입안에서 쫙 떨어지는 그런 맛있겠다. 맛이었고 맛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타크님 여기 밑에다가 가격을 잘못 얘기하시는 아니요 그 가격 맞습니다. 아니야 계속 얘기해 줘. 네, 빨리. 밑에다가 그래서 간장밥이 쫙 깔려 있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간장밥이랑 그 노른자랑 이렇게 밥을 곁들여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이 이제 녹차 먹인 돼지 토시살과 이베리코 흑돼지 갈비 사이살 숯불구이. 숯불구이. 네, 요거 이제 꼬치에다가 싹 해가지고 쿠시야키, 쿠시카츠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일본어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싹 그 꼬지를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숯불 풍미로 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고. 괜찮다. 그렇게 먹고 나면은 이제 냉이 된장 술밥이 이건 뭐야? 나옵니다. 술밥. 그러니까 된장밥, 된장밥. 네, 된장밥인데 술국밥. 이때 제가 갔을 때가 이제 가오픈 시즌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냉이 시즌이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냉이가 들어간 된장 술밥으로 속을 달래고 이 정도 먹으면 배가 정말 빵빵해져요. 당연하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실차와 함께 이제 소화제를 주셨어요. 뭘 준다고요? 소화제. 그래서 소화제를 그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이렇게 탄산감 있는 그 병 소화제 있잖아요. 그것도 주시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일본식 그 가루 소화제, 그 저기 뭐야, 양배추 이제, 가루로 네. 만든 그렇지, 거 유명하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유명하지. 소화제. 그걸 일본의 주시더라고요. 근데 국민 소화제.
너무 반가워. 그 소화제가 정말 배가 너무 빵빵해져가지고. 자, 아, 이런 이거- 집이었습니다. 네. 별 7개 봅니다. 네. 7개요. 네. 별 7개. 웅두로부터. 5점 만점에. 아이고. 나 아까 별 7개 시장에서 있는 집. 그게 칠성시장에서. 칠성시장인데. 아이고. 우리 소장님은 그 힌트 빼고 다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아까 동네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마곡이요. 마곡. 가까워. 기뻐서 가까워. 멀지 멀지 않아. 멀리 안 갔어. 아, 이게 네네. 이 가까운 게 참 매력이네 오늘. 네네네. 그리고 이제 와인도 한 4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고요. 위스키 같은 경우에도 뭐 4만 원 내면은 3잔을 테이스팅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괜찮네. 여기 그래서 그렇게 다채롭게 오마카세 오마키세 네네네. 메뉴로 나오는 게 아까 네. 가격이 얼마라고요? 4만 8천 원. 48,000원. 네. 아, 대단하네. 점심은 너무 저렴한데. 6개로 해가지고 2만 6천 원. 전 갑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무조건. 아, 저도 갈 거예요. 네네. 가까워. 일단 점수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4.5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지. 4.5 받을 줄 알았어. 내가. 원래는 4점이었는데 가까워. 제일 가까웠어. 그렇지. 아, 김포랑도 마곡. 가까워요. 예. 그리고 웅디 예? 제가 이제 식당 소개할 차례잖아요. 예. 거기 앞서 제가 아까 그 팩트 확인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아까 부산시- 삼겹살인지 전지살인지. 네,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시옷집인데요. 지금 점심 장사 한참 바쁠 때여가지고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여기 그 매우 왕 단골 고객에게 직접 확인을 했는데 찌개에 들어가는 고기는 앞다리살을 역시. 주로 쓰신다고 합니다. 맛이 아니 딱 봤잖아요. 돼지고기 전문가. 아, 그렇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딱 보고 네. 어떻게 알았지? 가산점 이런 거 없나요? 없어요.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에 어, 위치한 더 가까워, 더 가까워. 네. 어. 여기는 사실은 뭐 상호가 안 쓰여 있고 간판도 없습니다. 그냥 메뉴명만 식당 그 간판이 원래 위치할 자리에 쓰여 있는데 단일 메뉴 식당입니다. 김치찌개 집이고요. 그래서 점심 때 가면 이미 다 테이블 위에 세팅이 다 되어 있어서 인원수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어? 여기 단일 메뉴 식당인데 김치찌개가 8,000원이고 주목할 점은 여러분 칼국수살이 2,000원, 어묵살이 2,000원 그렇습니다. 진짜 싸구나. 근데 여러분 피해 가실 수 없어요. 무조건 살이는 100% 추가를 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있는 살이 전부 다. 네. 자, 일단 그 생김치가 있어요. 배추김치가 있는데 저건 김치찌개에 워낙 많은 김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미. 저게 좋은 김치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잘 손이 안 가요. 그리고 김치찌개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김치 이미 야, 이게 뭐 오뎅이야? 김치찌개에 이미 어묵이 상당량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묵으로 했구나. 어묵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국물은 훨씬 더 감칠맛이 나지. 한 겹 두 겹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돼지고기가 수월치 않게 섭섭치 않게 들어가 있고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국물 맛을 본 다음에 저 공깃밥 위에 온갖 요소들 있잖아요. 두툼한 비계가 잘 달려 있는 돼지고기, 신맛 물씬한 김치, 어묵, 두부를 끄집어내서 위에 올려놓고 한 숟가락 두 숟가락으로 밥을 살짝 깎아가면서 일단 좀 먹어줍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반드시 어묵살이를 한번 추가하세요. 이게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준다. 많이 줘요. 빽빽해가지고 무슨 밀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떡볶이 먹을 때도 어묵의 방점을 찍는 분들은 100% 좋아하실 거고요. 이거 멀리서 보면 떡볶이 같아. 그렇지, 이 그렇지. 전골찌개가. 맞아요. 그리고 어묵의 숲을 어느 정도 헤쳐서 좀 드시다가 국물이 왜냐면 육수를 계속 더 추가 리필해 주세요. 그때 뭘 주문하게 되냐? 칼국수 사리.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칼국수가 밀가루가 묻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전분기가 풀리면서 국물의 형질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좀 되직해지죠. 그렇지. 근데 예. 이 집은 다 삶아가지고 나와요. 저 탱글탱글한 칼국수 면발이 삶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금방 익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익혀 나오기도 했고요.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의 변화 없이 기존의 아름다운 국물의 형질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드실 수가 있다는 점.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밥이 조금 있다고 하면 앞접시에 밥을 덜고 국물을 흥건하게 부어가지고 흠뻑 적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 드라마틱한 김치찌개 AKA 칼국수 어묵살이 찌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묵이 줄지가 않아요. 줄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간판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여기 그냥 이따 인별그램 참조하세요. 거기 있는 간판이 없다는 의미로 치면 또 나와요. 아 그래. 네,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름이 있긴 있는 거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네. 제가 카드 명세서를 봤거든요. 예. 거기 상호명은 그냥
보통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예. 이 메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네.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돼지의 본령으로부터는 좀 멀어진 거 아닙니까? 왜요? 돼지가 들어가 있고. 아, 돼지가. 웅지가 좀 칼칼한 국물도 있고. 운디가 또 칼국수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지. 어묵 좋아하잖아요. 그 아니요. 납작 어묵이 납작 어묵이 한 2평 들어있는데 2평 정도. 나 지금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어묵을 안 좋아하는데. 야, 그럼 어묵살을 빼.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네. 김치찌개에 네. 꼭 어묵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봐봐, 네네. 돼지의 본령에서 좀 벗어났어. 3.5점 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왜 균형이 나한테 짜요? 그래 좀 중요한 문자 하나 왔네. 우리 계속 줄어들고 자, 있어요. 우리 네네. 1899 쓰시는 분께서 인천에서 정육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문자 보내는데요. 네네. 암돼지가 맛있다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음. 암컷이냐 수컷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이 좋으냐 이 고기의 맛이 결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별로 가리지 않아야 되고요.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돼지고기는 거세된 돼지가 많고요. 정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보냈으면 해주셨어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음. 정말 이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마 1899님이 저희 설명을 좀 오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암돼지가 더 맛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주신 것처럼 시중에는 거의 대부분 거세된 돼지가 유통이 돼요. 근데 암돼지 생산겹이 아무래도 유통량이 적거든요. 근데 그걸 드셨을 때 조금 다른 맛을 느낀다는 것이지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식당도 저희가 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열을 가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그래요. 네,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소장님 거기 뭐 덧붙이실 거 없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더 붙이면 각을 세우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맛집 우리 한 군데 더 갈 수 있어. 그럼 네네. 예. 저는 다 지금 돼지고기로 환심을 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지. 다른 길을 가시겠다. 방어 기제를 동원해서 방어회로 방어. 디펜스 PC. 굉장히 가깝습니다. 방어 좋아요. 서대문구 연희동 오. 돼지 방어 오, 그렇게 연결이 되네. 네. 또 돼지방어. 시옷집입니다. 수산 시옷수산. 오. 여기는 일단은 굉장히 곁들임찬이 하나하나가 요리입니다. 네. 뭐 물론 당연히 두껍게 썬 방어니 무슨 참돔이니 네네. 뭐 역의 손질을 솜씨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같으면 제철 맞은 방어를 올리고 있는데 정말 두껍게 썰어요. 옛날에 그 전과 정도 전과. 저학년 전과 정도 씁니다. 근데 진짜 두껍다. 돼지 맞네, 돼지 입에 맞아. 넣어서 우물우물 씹다 보면 오래 씹어야 이제 깊은 맛을 회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게다가 도마 위에 정말 네. 감질나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도마가 보이지 않아요. 풍성하게. 올려줍니다.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터프하게 올렸어. 이야 좋아 이런 거 좋아. 도마 두께랑 비슷해요. 아.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은 매운탕도 잘 끓이고요. 김치전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곁들인 찬들 뭐 옥수수 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좀 뜨끈뜨끈한 것도 들어가고 차가운 것도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횟집이 약간 나는 냉해서 싫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삼치구이 애들 요즘 같은 경우 고등어 구이를 주는데 고등어 구이도 정말 바삭하게 아까 제가 사진 봤어요. 튀기듯이. 사진 많은데 고등어 구이가 삼치구이가 아니었군요. 네네. 고등어 구이가 거의 그 임금님 버섯 두께로. 맞습니다. 진짜 두꺼웠어. 그리고 가자미를 구워줄 때도 있고요. 두 절 가자미로 오. 딱 구워줄 때가 있고 아이고. 열기를 줄 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날 가시면 토요일 밤에 열기를 즐길 수 자, 있습니다. 요것도 빨리 별점. 별점 4점. 자 그렇게 해서 1등. 어레지 합계하는 거 아니야? 합계 꼴찌 아니에요? 합계. 총점제였어. 그러네. 총점제. 오늘 야. 웅디를 위한 맛집으로 함께했고요. 2차시길 못했네, 내가. 다들 감사드립니다. 돌락퀴즈 정답 3번 제육볶음이었고요. 당첨자 명단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게요. 지금까지 노중근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유외훈님, 퇴직한 남편과 나란히 듣고 있습니다. 허지웅 씨는 뭔가 멈춘 삶을 다독여주는 힘있는 방송이라고 남편이 참 좋아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늘 그러면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같이 듣고 계시려나요? 부부가 함께 드셨으면 좋겠어서 단백질 보충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미영님,
옹 기자는 지금 제주도에요. 혼자서 여행 왔습니다. 바람은 불지만 볕은 좋은 날씨라서 파란 하늘을 보면서 걸어보려고 해요. 2022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해도 별탈 없이 잘 살아준 스스로를 칭찬 중입니다. 내년도 지금처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평범하게 잘 살 수 있길 바라며 옹디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어요. 야, 지금 또 1월 때 이렇게 평일에 제주도 여행 가실 수 있으면은 이미 평범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삶 같은데 특별한 삶 가운데서 평범하고 작은 행복들 놓치지 않고 현명하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미영님도 건강하시고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서아님, 지난주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랑 단둘이 속초여행 다녀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겨울바다를 보고 좋아하는 엄마를 보고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보호자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해서 기분이 묘했어요. 내년 초엔 베트남 여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엄마랑 여행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서아님께는 탈모 샴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5B의 H에게 듣고 올게요. 서세주 아이들의 너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은영님, 지영님 대구 사인회 하실 때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오랫동안 팬이었다면서 사랑 고백한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여학생 엄마인데요. 그때 저희 딸 대학교 입학 함께 기원해 주셨는데 오늘 기쁜 소식 전합니다. 딸이 합격했어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서둘러 문자 보냅니다. 늘 건강한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어요. 아이고, 기억나는데 가고 싶다는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였던 걸 기억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겸허한 마음으로 정진하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려요. 아이고 장하네. 전해주시고요. 전미라님은 설산에 왔습니다. 걸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귀여워요. 저도 지용 오빠처럼 제육볶음을 너무 좋아해서 오늘 듣는 내내 침 흘리면서 운동했습니다. 오빠도 저처럼 설산 한번 올라보세요. 시원한 공기가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설산이라 한 번 가봤던 것 같기도 하고 언제 가봤더라. 학생 때 수학여행 이후로는 안 가봤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한번 저도 설산에 올라보겠습니다. 6985 쓰시는 분, 작년에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광안리 여행 갔다가 서로에게 엽서를 써서 보냈는데 결혼기념일은 오늘 때 맞춰 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고생한다면서 평생 사랑하고 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네요. 오늘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잔뜩 만들어서 즐겁게 해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김정민님, 위다은님, 김미영님, 서수진님, 황혜진님, 이계인님, 이송희님, 최병문님, 조민지님, 표명숙님 위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세요. 이름 다 못 불러서 죄송하고요. 정지찬의 잘가, 박원의 노력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허지훈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수간지 시간이죠. 선곡 배틀쇼 난세가능 수요일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딩송이에요. 이현영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데이식스의 Congratulation.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날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기술 신호 최영균,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